돈이 모일만 하면 자꾸 나갈 일이 생기시나요? 그렇다면 주방에 이것을 치우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 이다경입니다. 양택 3요에서 주방은 가족의 건강과 연결되는 곳으로 안방, 현관문과 함께 양택 3요에서 아주 중요한 곳인데요. 집안의 탁한 기운들을 모두 태워서 외부로 내보내야 하기 때문에 양택 8방향 중에서 육살 방향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주방에는 절대 두면 안 되는 물건과 안 보이는 곳에 두어야 하는 물건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좋아요만 한번 꾹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풍수적으로 주방의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요? 주방의 위치는 동쪽이면서 양택 8방향에서 육살 방향이면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동쪽의 해처럼 활기찬 기운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공간이면서 집안에 나쁜 기운을 태우거나 씻겨서 설기시켜주는 육살 방향이면 집안의 기운이 양의 기운으로 순환되어 가족들의 건강운과 재물운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방에 두면 안 되는 물건 7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방에 두면 안 되는 물건 첫 번째는요. 칼, 가위는 싱크대 하단부에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방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조리도구는 칼이나 가위인데요. 칼도 용도에 따라 2~3개씩은 갖고 사용하시죠. 큰 칼, 과도칼 등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넓적한 중식칼도 쓰시더라고요. 주방에 없어서는 안 될 조리도구이지만 쓰다 보면 아무데나 그냥 탁 두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뾰족한 물건을 아무 곳이나 두어 보관하면 일이 잘 안 풀려서 시끄럽거나 하는 일이 꼬여서 애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이나 가위는 보관이 중요한데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칼과 가위를 칼집에 꽂아서 싱크대 위에 올려놓고 쓰시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렇게 날카롭고 뾰족한 물건은 칼집에 보관해서 싱크대 상단 말고 하단에 보관하세요. 다른 건 놓치시더라도 이건 꼭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릇은 엎어서 보관하지 마세요. 그릇은 집안에 이렇게 복을 담는 역할을 하는데요. 집안에 손님이 많이 오시는 날 싱크대 안에 있는 그릇을 모두 꺼내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서 물이 빠질 수 있게 그릇을 엎어 놓잖아요. 그런데 설거지하고 이렇게 엎어 놓은 그릇을 먼지 탈까 봐 그대로 엎어서 보관하지 않으시나요? 그랬다면 지금부터는 물이 빠진 엎어놓은 그릇을 복을 담는 그릇으로 이렇게 포개서 넣어두세요. 어차피 사용할 때는 다시 씻어서 사용하니까 먼지 탈까 봐 엎어서 두지 마시고 포개서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복을 이렇게 담아야 하는데 그걸 엎어놓으면 복이 다 쏟아지겠죠. 이제부터는 보관해 두는 그릇은 똑바로 차곡차곡 포개서 정리하셔서 재물운도 차곡차곡 가득 담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무로 된 식기나 조리도구는 사용하지 마세요. 음식을 할 때 꼭 필요한 조리도구 어떤 재질을 사용하시나요? 스테인리스, 나무, 실리콘 등등 조리도구의 재질도 참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본명궁이 목이신 분들은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조리도구는 가능한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스테인리스의 차갑고 날카로운 기운이 나의 따뜻한 목의 기운을 빼앗아가서 재물운과 건강운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볶음 요리를 할 때 후라이팬 코팅이 벗겨지지 않게 한다고 나무 주걱 많이 사용하시죠. 나무로 된 그릇이나 조리도구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무는 모든 걸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거지할 때 세제를 흡수했다가 음식을 조리할 때 뜨거운 열기에 흡수했던 세제 찌꺼기가 이렇게 나와서 음식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된 것은 가급적 사용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꼭 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는 화학세제 말고 자연세제, 즉 밀가루나 소금, 식초를 사용해서 설거지를 하시고 쓰실 때는 찬 음식에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인덕션은 나란히 있는 게 좋지 않습니다. 주방에는 물을 사용하는 싱크대의 수기운과 불을 사용하는 가스레인지, 인덕션, 전자레인지의 화기운이 서로 나란하게 붙어 있으면 좋지 않은데요.
수국화해서 서로의 기운이 충돌하기 때문에 건강운과 재물운이 극함을 받게 됩니다. 되도록 기역자 형태로 배치해 주시는데 만약 주방이 좁거나 집 구조상 둘 사이에 공간을 둘 수 없다면 높이 한 10cm 정도 되는 싱크대 가림막이나 목의 기운인 작은 관엽식물을 싱크대와 가스레인지 사이에 두어서 수국화하는 작용을 설기시켜 주세요. 5번째, 주방 창문에 커튼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엔 거실 겸 주방이라고 해서 거실과 주방이 같이 붙어 있고 음식을 하고 나면 환기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래서 환기의 목적으로 주방에 창을 내놓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방 창문으로 빛이 들어오거나 환기를 시킨다고 바람이 통하게 되면 그곳으로 재물운이 다 빠져나가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주방 커튼을 이용해 보세요. 주방에 커튼 다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지금부터라도 빠져나가는 재물운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너무 두꺼운 커튼 말고 하늘하늘거리는 얇은 시폰 커튼을 창문에 달아서 빠져나가는 금전운을 꽉 잡으세요. 6번째,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를 두시면 절대 안 됩니다. 냉장고의 찬 기운과 전자레인지의 뜨거운 기운이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인데요. 그 기운에 의해서 집안이 항상 시끄러울 수 있습니다. 만약 냉장고 위에 전자레인지가 있다면 얼른 옮겨주시고요. 원룸이라서 옮길 수 없어요 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는 수와 화의 기운을 중재해주는 목의 기운을 이용해주면 좋습니다. 목의 성질인 파란색이나 초록색 천을 냉장고 위에 딱 깔아두시고 전자레인지를 올려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식탁은 10cm 여유를 주세요. 식탁은 주방 가운데에 둥근 타원형의 나무 식탁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하지만 요즘엔 주방이 작아서 식탁을 중간에 놓을 수 없는 식구조가 많더라고요. 그럴 때는 식탁을 동쪽에 두면 좋은데 그것도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벽에만 붙이지 말고 사용해 주세요. 식탁을 벽에 붙여두면 건강운과 재물운이 순환하지 못해서 꽉 막히게 됩니다. 만약에 자리가 비좁아서 꼭 벽 쪽으로 붙여 배치를 해야 한다면 벽에서 약 10cm 정도는 띄어서 운기가 순환하고 건강운과 재물운을 상승시켜 주셔야 됩니다. 저희 집은 아일랜드 식탁이 벽 쪽에 있어서 뗄 수가 없는 고정식입니다.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이럴 때는 식사하는 면만을 이동해서 식탁 의자를 마주보게 배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희망나무TV가 2023년도 풍수달력을 만들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의 풍수달력의 특별한 점은요.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인간관계의 궁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뿐이 아니라 직원 간의 궁합,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파트너십을 할 때 파트너의 궁합, 이런 걸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요약해서 올렸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날을 정해야 할 때 어떤 날 가야 할까? 좋은 날, 나쁜 날 일침표를 올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떤 날 이사를 할까? 공부를 잘하게 하는 날, 내가 부자가 되는 날, 평안한 날, 이렇게 날을 가려서 이사를 할 수 있게 그림으로 보기 편하게 올려드렸습니다. 그 밖에 우리 집을 어떤 방향으로 배치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방향이 되는지, 그리고 나를 개운시켜주는 색상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머리 두면 절대 안 되는 잠자는 방향은 어떻게 보면 되는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집안 어느 곳이든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잘해야 하지만 특히 주방의 배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물운이 나가는 것을 막아주고 질병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해 건강운을 지켜줍니다. 영상 내용 참고하셔서 새해맞이 청소도 하시고 배치가 잘못되어 있다면 바꾸셔서 건강도 지키시고 재물운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희망나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